자, 우리 저번 시간에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막 제일 중요한 게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그쵸? 마이크로 프로세서, 컴퓨터, 인베디드 시스템 뭐가 됐건 CPU가 있고요. 음, 끊어졌네요. CPU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풋 아웃풋 장치가 있고요. 그다음 메모리가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야. 인베디드 시스템의 키포인트예요. CPU, 메모리, IO 요게 세 개라고 보고 요 세 개를 잇는 건 버스였어요. 버스로 연결돼 있고 이 각 버스는 데이터 버스, 어드레스 버스, 컨트롤 버스 이렇게 세 가지 이게 버스가 지나간다라고 봤어요. 그쵸? CPU는 하는 일이 주로 이제 계산이기 때문에 ALU라고 하는 Arithmetic and Logic 그 뭐지? 프로세싱 유닛? 아무튼 뭐 논리 연산, 산술 연산을 처리하는 ALU라는 게 있었고 보통 그림은 이제 요런 식으로 그렸었죠. V 모양. 요렇게 요 모양으로 그려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데이터가 들어가서 하나로 나온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게 있었고 얘가 결국 CPU가 버스도 컨트롤하고 인풋 아웃풋도 컨트롤하고 메모리도 컨트롤해야 되니까 컨트롤 기능도 있고요. 그죠? 이런 계산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뭔가 잠깐 저장해 둬야 될 때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레지스터가 있고 이 레지스터는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그냥 계산할 때 잠깐 저장하는 저장 장치용 레지스터. 그거를 범용 레지스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범용 레지스터는 보통 R0부터 숫자가 쭉 나갔죠. 뭐 R13까지 있었나요? 그랬죠? 요런 식으로 이름이 정해져 있고 이거 말고 특수한 목적의 스페셜 혹은 스페시픽한 목적을 위해서 정해진 레지스터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다른 건 저장할 수 그러니까 CPU가 그때그때 뭐 해서 넣는 게 아니고 CPU의 지금 현재 상태, 뭐 문제점, 꼭 기억해야 될 뭐 이런 거, 프로그램의 순서, 인스트럭션의 순서,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스페셜 목적의 레지스터가 있었어요. 그쵸? 여러분은 요거는 접근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프로그램, C로 프로그램 짜갖고 여기 있는 값을 읽어올 일은 별로 없어. 여러분들이 어셈블리어로 짜면 얘를 접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C로 짤 때는 이게 얘가 이런 거를 신경 안 써도 되게끔 C에서 다 해줘요. 그럼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나쁜 거는 여러분이 막 디테일하게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없다는 면에서는 조금 단점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스페셜한 목적의 레지스터는 C든 어셈블리어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가끔 봐야 돼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에러 상태를 캐치하는 거 이런 거는 중간중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 레지스터를 읽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혹은 여기 레지스터에 뭔가 써서 CPU한테 나는 뭔가 컨트롤 해야 되는데 뭔가 안 하고 마스크를 씌우고 싶어. 뭐 이런 용도로 쓸 때 요 특수 스페셜 목적의 레지스터를 꼭 써야 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잘 쓴다 못 쓴다는 거는 C 언어를 잘 쓴다라기보다는 요 스페셜 레지스터를 마음껏 주무른다? 그게 조금 고수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전에는 메모리가 굉장히 제한이 심했어요. 잘 알다시피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인베디드 시스템은 컴퓨터랑 다르게 제한이 많아요. 사이즈도 작아야 되고 금액도 싸야 되잖아요. 인베디드 시스템이 가격이 20만 원, 30만 원이면 그걸 그걸 어디다 붙여?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여분이 없어요. 여분. 여러분 컴퓨터 사면 막 어떻게 하드디스크, SSD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일단 여유롭게 쓰잖아. 여유롭게 막 잔뜩 담아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유가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인베디드 시스템은 본인 용도에 맞게 타이트하게 쓴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메모리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메모리를 막 부탁대고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변수를 막 나는 뭐 이것도 변수로 쓰고 저것도 변수로 쓰고 막 인티저면 충분히 커버될 거를 막 난 더블로 쓰겠어. 난 플로트로 다 뭐 롱 더블로 쓰겠어. 막 뭐 이런 식으로 메모리 쓰다 보면 메모리가 모자릅니다. 어느 순간.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메모리 제약이 있다라는 정도만 쓰면 되고 컴퓨터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컴퓨터에서 여러분 램 딸리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별로 없잖아. 여러분이 굉장히 큰 헤비한 프로그램 아도브 포토샵이나 뭐 파이널 컷 프로 같은 저기 뭐랄까 영상 처리 막 비디오 메모리 엄청 쓰는 애를 막
하나 돌리면서 거기에 막 되게 여러 개 띄워 놓고 그러면 이제 램이 딸리기 시작하지. 막 버벅대지 막. 혹은 아래 한글 파일을 한 수십 개를 열어 보세요. 그 수십 개를 동시에 화면에 띄운다는 얘기는 램에 띄우겠다는 얘기거든. 그치? 원래는 저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던 걸 여러분이 클릭하면 그게 다 화면에 뜨잖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건 램에 있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거를 막 수십 개를 띄워본 적은 없잖아요. 한번 띄워보세요. 어느 순간 버벅된다. 마우스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키보드를 치면 한참 있다 입력되고, 그렇게 되는 컴퓨터는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데,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어, 그렇게 좀 버벅대는 일이 가끔 생겨요. 그래서 메모리 관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IO를 잘 써야 되겠죠. IO가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인베디드 시스템을 왜 써요? 뭔가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해서 많이 쓴다고요.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드웨어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서 쓰는 하드웨어는 마우스, 키보드, 카메라 이거 말고 없잖아. 별로 안 쓰지. 더 추가 안 하잖아요. 왜냐면 다 갖고 있으니까 얘는. 그런데 마이크로 프로세서 인베디드 시스템은 기능은 다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해줘야 돼요. 다 세팅도 다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쓰는 게 이번 학기 내내 할 일입니다. 그걸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인풋 아웃풋 했었잖아요. 그쵸? 요거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DMA 설명했었죠? DMA 설명했고, 그래서 인풋 아웃풋도 어드레스를 메모리랑 똑같이 어드레스를 주고 쓰는 게 메모리 맵트 IO라고 했고, 대부분의 우리 ARM은 다 메모리 맵트 IO를 주로 써요. 그런데 IO 맵트 IO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IO만,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만 따로, 그러니까 키보드 전용 주소가 따로 있고 마우스 전용 주소가 따로 있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대세는 메모리랑 IO랑 따로 있지 않아요. 섞여 있어요. 그냥 주소를 하나로 써버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 요것처럼 이 주소를 보고 이게 마우스인지 메모리인지 키보드인지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요게 지금 어셈블리어 코드예요. 이건 처음 본 친구 많을 건데 MOV 하면 느낌이 move 같죠? move. 보통 어셈블리어는요. 명령어가 2자 아니면 3글자예요. 4글자도 잘 없어요. 그냥 그렇게 했어. 그래서 굳이 MOVE까지 써도 되는데 그냥 E도 버렸어. MOV까지만 써요. 그래서 move 하면 그 얘기예요. 움직여라, 뭔가 옮겨라 이런 뜻이에요. AX에 있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주소 200번째 이렇게 하면 주소예요, 여러분.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16진수 써주면 이게 주소입니다. 진짜 메모리 주소. 하드웨어적인 그 메모리에 진짜 주소에다가 직접 쓰는 이렇게 여러분 직접 쓸 수 있어요. C는 이렇게 안 하죠. C에서는 여러분 메모리에 직접 못 쓰잖아. 그냥 변수에다가 숫자 넣으면 그 변수가 하드디스크 램이겠죠. 램이나 하드디스크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지만 믿되잖아 지가 알아서 하잖아. 그치? 윈도우가 알아서 하건 C가 알아서 하건 뭐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내부 모르죠. 그런데 어셈블리언이 이렇게 주소를 딱 써주면 진짜 하드웨어의 그 물리적인 주소에 그 값이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주소를 읽으면 그 값이 그대로 와요. 그게 차이, 어셈블리어의 차이. 그러니까 그게 나쁘게 얘기하면 내가 그 주소를 다 알고 있어야 돼, 다 기억해야 돼 라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 내가 진짜 아까 메모리 관리 잘해야 된다잖아. 응? 메모리가 타이트해서. 근데 어셈블리는 다 그게 되니까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셈블리 안 해요. 왜? 암 정도 되면 메모리도 용량도 어느 정도 충분히 받쳐주고요. 성능도 워낙 뛰어나고 그래서 컴퓨터처럼 생각하고 그냥 C를 짜요. 이렇게. 자, IO 맵트 IO는 요 밑에 하단에 있죠. 이건 뭐겠어요? move를 안 쓰고 in을 써요. 인풋이란 얘기죠. 인풋 디바이스에서 뭔가 받아들여라. 받아들인 거를 해라. 아웃풋도 뭔가 내보내라. 아웃풋 장치로 내보내라. 이런 느낌이죠. 주소 써주고 변수에 있는 값을 써줘라. 이런 식으로 해줘요. 제너럴리 슬로우네요. 안 써야지. 제너럴리 슬로우인데 내가 왜 써? 그치?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요거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인풋 아웃풋을 어이고 여기에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음. 잠깐만요, 여러분. 음. 음.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건데 잘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자, external device와 인터랙션을 한다. 결국 external device가 input 아니면 output device겠죠. 이것과 상호작용한다. 주고받는다. 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폴링이라는 방법하고 인터럽트라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들었던 친구라면 또 그러네요. 음. 여러분 내가 진짜 참신한 방법으로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좀 잘 안 돼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차하면 원래대로 저기 이 펜을 못 써요. 그래서 그냥 공유해서 쓸게요. 화면 공유로. 지금은 화면 공유긴 한데 이게 아이패드를 공유를 해서 내 맘대로 이렇게 쓸 수 있어서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안 되네요. 자, 폴링과 인터럽트가 있는데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폴링은 여러분한테 쉬운 거야. 뭐냐면 프로세서 CPU가 디바이스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겠죠? 응?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 보죠. 레디? 하고 물음표 찍었죠. 요게. 그러니까 너 뭐 보낼 거 있어? 너 받을 준비 됐어? 뭐 이런 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럼 얘가 계속 체크를 하고 뭔가 있어. 뭐 받았어. 나 필요해. 그러면 얘가 이걸 또 보내고 서로 주고받고. 이거는 여러분 입장에서 이해하기도 쉽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인터럽트라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밑에 화면에 있죠. 인터럽트라고 하는 방법은요. 프로세서는 본인 일을 해요. 계속. 원래 하던 일을 계속 해. 뭐가? 제일 중요한 거 뭐 계산이잖아요. 산술연산이나 논리연산 뭐 되게 중요한 계산을 막 해요. 하고 있는데 거꾸로 디바이스,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에서 잠깐만. CPU야 잠깐만. 나 뭐 필요해. 라고 리퀘스트를 하는 거야. 거꾸로죠. 반대죠. 리퀘스트를 하면 그때 CPU는 하던 계산 멈추고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인터럽트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쉬운 건 폴링이고요. 어려운 건 인터럽트고요. 항상 반대죠. 마이크로 프로세서, 인베디드 시스템 입장에서 뭐예요? 폴링이 안 좋고요. inefficient 하고요. 인터럽트가 훨씬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지만 쓰긴 어려워요. 그럼 이걸 좀 쉽게 생각을 하면 이거라고 보면 돼요. 카카오톡.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혹은 집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어. 옆에 카카오톡,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을 띄워놨어. 그게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가 여러분 저 스마트폰이잖아요. 그쵸? 거기 있어. 그런데 만약에 카톡에다가 여러분이 그 알람, 그 노티피케이션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고 뭐 여러분 저기 친구들이랑 약속 잡아놨어. 야 오늘 뭐 내일 뭐 주말에 영화 보자. 라고 해놨어. 그리고 나면 여러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카톡 왔어. 이 설정 안 해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체크해야 되지. 한 1, 2초에 한 번씩 계속 왔나? 왔나? 이걸 해야 되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CPU라면 짜증나지. 하던 일 계속 공부하다가 이게 효과적이에요? inefficient 하잖아요. 효과적이지 않죠. 그게 폴링이에요. 오케이? 인터럽트는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카톡에서 알람이 울리는 거야. 그러다가 알람이 왔어요. 얘가 나한테 뭔가 나 좀 봐주세요라고 리퀘스트가 온 거지. 그럼 뭐지? 하고 그때 보면 되잖아요. 뭐 저기 뭐 소원 학생이
영화 못 보겠다는데? 뭐 오케이. 지호 학생이 보겠다는데 뭐 이게 얘기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정보를 주고받으면 굉장히 efficient하게 나는 시험 공부 계속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인터럽트입니다. 알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폴링의 원래 뜻은요. 투표하는 거 혹은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게 좀 더 맞는 얘기죠. 여론조사, 폴링. 그래서 여러분 투표할 때 보면 저 MBC, KBS 이런 방송국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어디서 뭐 폴 결과를 보시면 이런 표현을 써요. 폴 결과를 보시면,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 폴이 뭐냐면 결국 프로세서가 붙어있는 이 디바이스, 투표한 사람들한테 너 했니? 너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프로세서가 디바이스한테 야, 너 뭐 필요해? 너 준비됐어?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렇게 짜요. C로 만약에 짠다면 while문으로 이런 식으로 짜요. while하고 il 쓰면 어떻게 되죠? 이게 뭐예요? while하고 괄호치고 il 쓰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모르겠는 친구가 더 문제다. 이거 잘 모르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이고 태인 학생 고맙다. 최고다. 맞죠? 무한 루프란 뜻이죠. 계속 돈다는 얘기죠. 계속 반복해서 돈다. 그죠? 폴링.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거를 실행하는 순간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 그 뭐하겠어? 이품은 뭐겠어 이거? 뭐 나도 이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딱 보면 디바이스 제로에 언더바 스테이터스겠지. 그치? 상태. 디바이스 제로의 상태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거 C 언어 아는 친구는 알 거고, 이걸이 뭐야? 이걸을 두 번 써서 실수인가? 여러분, 비교연선자, 승직 학생 아주 훌륭하다. 비교연선자 맞습니다. 비교하는 거죠. 같냐? 같냐? 그치? 그럼 1과 같냐? 디바이스 제로의 상태가 1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1이면, if니까. 여기 if라고 썼으니까. 1이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서브 제로. 뭔가 서브 제로라고 하는 여기 여러분 무슨 이름 쓰고 옆에 이렇게 괄호 쓰면 이게 함수란 뜻이겠죠? 서브 제로라고 하는 함수를 수행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디바이스 제로의 상태, 스테이터스가 뭐가 준비가 되면 뭔가 해라. 두 번째 거는 디바이스 1의 상태가 준비가 되면 뭐를 해라 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상태 체크 수행, 체크 수행 뭐 이런 느낌이 폴링입니다. 알겠죠? 그럼 그거의 반대 아까 interrupt라고 했죠. interrupt의 영어 단어 뜻은요. 회방하다, 방해하다. 그거 있잖아. 나 공부하는데 interrupt 하지 마. 이런 거.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가로채기란 뜻도 써요. 그러니까 원래 CPU가 하던 일을 가로채는 거야. 안 좋은 것 같죠? 이게 좋은 겁니다, 오히려. 뭐냐면, 여기 밑에 그림 있죠? CPU가 일을 해요. 본인은 본인 일을 해. 제일 잘하는 거, 계산. 빨리빨리 계산하고 뭔가 일을 하고 컨트롤하고 있는데, 디바이스 제로, 키보드나 마우스나 스위치나 이런 쪽에서 뭐가 오는 거죠. 야, 나 잠깐 이거 중요한 건데, CPU가 잠깐 멈춰봐. 카톡에서, 잠깐, 친구가, 빌려달래. 중요한 거겠죠? 그거 리퀘스트를 해요. 리퀘스트를 하면, CPU는 뭘 해야 돼요? 하던 일을 멈추고. 물론, 본인이 하던 일이 더 중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마. 무시해야지. 그게 또, 이런, 당연한, 우리끼리 말할 땐 당연한 거를 프로그램으로 짤라면 복잡해져. 리퀘스트가 왔는데, 그거 별로 안 중요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더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해야 돼. 근데 어떤 건, 내가 하는 일보다 제가 더 중요하네? 얘가 요청한 게, 인터럽트가 더 중요한데? 그럼 그걸 해야 되겠지. 더 웃긴 거, 인터럽트를 하고 있었어. 뭔가 중요한 일을, 얘가 지금 리퀘스트를 해서 얘를 하고 있었어. 얘 일을 하고 있었어. 근데 또 다른 리퀘스트가 왔어. 카톡이 두 개가 연달아 온 거지. 카톡을 하나 읽고 있는데 또 다른 카톡이 또 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더 중요한 카톡이 왔으면 어떻게 해요? 이전 거 무시하고 다음 그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읽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거야. 인터럽트도 마찬가지. 인터럽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인터럽트가 걸려서 뭔가 수행하고 있는데 또 인터럽트가 걸렸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면 뭐예요? CPU가 원래 하던 일 멈추고 하던 인터럽트를 또 멈추고 또 다른 인터럽트를 해야 되지. 맞아요.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터럽트는 우선순위도 생각해 줘야 되죠. 뭐를 무시하고 뭐를 더 중요시해야 될지 이런 것도 고민해 줘야 되죠. 하던 일 멈추고 뭔가 인터럽트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일이 뭐냐 이런 것들도 다 정의해 줘야 돼서 여러분 입장에서 사용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CPU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야. 왜? CPU는 본인 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니까.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인베디드 시스템을 잘 쓴다. 컴퓨터랑 다르게 잘 쓴다. 전문가다. 여러분이 사회 나가서 이게 인터넷 뭐지? 마이크로 프로세서 되게 잘하는데 인베디드 시스템 정말 잘하는데 라는 의미는 나 인터럽트 잘 씁니다. 라는 의미랑 굉장히 일맥상통해요. 알겠죠? 그래서 인터럽트가 걸려갖고 뭔가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게 인터럽트 리퀘스트죠. 인터럽트 리퀘스트가 왔다. 이런 표현 써요. 그리고 어떤 거는 인터럽트를 이거는 수행한다? 이거 무시한다? 그게 마스크라고 해요. 마스크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뭔가를 차단하고 어떤 거 통과시키고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마스크라는 거는 마스커블 인터럽트라는 얘기는 IMR이라고 약자로 부르는데 뭐냐면 어떤 인터럽트는 잠깐 얘는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얘는 리퀘스트 와도 무시. 어떤 거는 통과, 어떤 건 막고, 어떤 건 통과. 그래서 마스커블이라는 표현 써요. 그 마스크가 가능한 거고요. interrupt acknowledge라고 하는 것은 interrupt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자기가 이제 의사 표현을 한다는 얘기고, interrupt vector는 아까 얘기한 대로 interrupt가 걸리면 아까 여기 디바이스 제로에 대한 interrupt가 있을 거고 디바이스 1에 대한 interrupt가 있겠죠. interrupt가 다 다르겠죠. 그래야 구별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걸렸을 때 얘는 디바이스 제로에 해당하는 인터럽트니까 뭘 해야 되는구나. CPU 하던 일을 멈추고 뭘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정해진 게 인터럽트 벡터입니다. 벡터라는 건 여러분 뭔가 이렇게 포인트를 하잖아요. 3차원 공간에서 벡터 표시하면 어떤 점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거다. 이 점을 가르치는 벡터는 이거다. 이렇게 딱 어, 가르, 가르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인터럽트 벡터고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ISR이라고 이 약자는 여러분 좀 기억해 줘야 돼요. IRQ, ISR, 마스크, 인터럽트 벡터 이런 거. ISR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입니다. 우리 이제 실습할 때 나올 거예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럽트가 걸리면 그 인터럽트의 벡터가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겠죠. 이걸 해라. 그 가리킨 일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뭐 더하기를 하거나 빼기를 하거나 뭐 곱하기를 하거나 이렇게 일이 정해져 있겠죠. 그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루틴이니까 그 안에 뭐 함수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인터럽트. 짜증나지. 폴링은 기억할 게 없어. 뭐 아무것도 없잖아. 이 구조만 알면 돼. 그래서 폴링이 쉬워요. 그래서 같은 거를 우리 이제 한 2주 후에 실습 시작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소개하고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실습하겠구나. 하다 보면 같은 일을 폴링으로도 돼. 인터럽트로도 되고. 왜냐하면 스위치 켜고 스위치 입력 받는 거, 그러니까 디바이스 제로가 이제 스위치라고 보고 디바이스 1이 뭐 LED라고 보면 스위치 보면 같은 일을 폴링으로도 되고 인터럽트로도 돼요. 폴링이 훨씬 쉬워요. 그러면 간단한 거는 그러니까 폴링으로 짜면 돼. 근데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 간단한 거 짜요? 인베디드 시스템 만드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인베디드 시스템 만드는데 간단한 거 있어? 차가 수천만 원인데 그리고 잘못되면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간단하게 짜겠어요? 복잡하게 짜겠지. 그럼 뭘로 짜겠어? 타이틀업으로 짜겠지.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실습하는 입장에서 혹은 기말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뭐 '굳이 인터럽트를 할 필요 있을까? 뭐 그냥 폴링으로 다 똑같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이 학점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써먹으려고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터럽트를 웬만하면 써 주는 게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인터럽트를 짤려면 아까 여러분 요거야 요거. 요거를 여기 지금 보세요. 또 안 되네. 잠깐만요. 미안해요. 또 이거 또 좀 잘 안 돼요. 음. 이게 가끔 멈추더라고요. 무선으로 하면 가끔 멈추고요. 유선으로 하면 저기 연결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파워포인트로 그냥 할게요. 이렇게 폴링으로 짜면 요렇게 하면 짜요. 너무 쉬워요. 근데 이거를 이 같은 역할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역할을 할 때 인터럽트로 짜면 이렇게 됩니다. 짜증 확 나지. 보세요. 메인 함수는 그냥 있어요. 뭐 하던 일 하는 게 있어요. 있다가 인터럽트가 걸려. 여기는 없어. 그러니까 메인 함수에는 인터럽트 걸렸을 때 무슨 일을 해라고 안 써요. 그걸 따로 쓴다고 이렇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따로 썼어요. 이렇게. 아까 그 폴링에서 봤을 때 서브 제로, 서브 원, 서브 제로, 서브 원이라고 했던 거 있죠. 체크해서 if 뭐 스테이터스가 0이면 이거 해라. 그게 이거야. if 뭐 디바이스 1을 스테이터스를 체크해서 그게 1이면 서브 1을 해라.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놓고선 메인은 마치 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짜면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 다른 일을 하게 하는 거지. 원래 중요한 일. 뭐 더하기 빼기 모터 컨트롤하고 뭐 이런 걸 하다가 사용자가 스위치를 아까 폴링은 스위치를 눌렀는지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모터를 컨트롤하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체크 계속 해야 돼. 이렇게 계속. 모터 돌리고 있다가 이렇게 해야 돼. 공부하다가 계속 체크해야 돼. 그런데 인터럽트에서는 여기다가 공부한 루틴을 짜면 돼요. 그냥 공부해요. 좋잖아. 하다가 만약에 인터럽트가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까 인터럽트 벡터라고 그랬죠. 거기에 이렇게 써놔. 인터럽트 0이 걸리면 0번 인터럽트가 걸리면 그거는 이걸 수행해. 그러니까 이게 걸리면 점프 얘로 넘어가. 이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넘어가.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 그러면 그게 여기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따로 함수로. 그래서 요걸 여기 실행을 해요. 실행이 끝나고 나면 원래 하던 아까 멈췄던 메인 함수에 멈췄던 걸로 넘어가요. 알겠죠? 순서대로 또 가. 가다가 또 여기서 뭐 interrupt IRQ 1이 걸려. 그러면 다시 여기로 가봐요. interrupt 1 걸렸네? 그러면 뭔지 이거 뭐 하라는 거지? 요걸 수행하라는 얘기구나. 그럼 여기로 딱 넘어가요. 이걸 실행해요. 끝나고 나면 다시 아까 하던 일 멈춘 대로 또 넘어가서 계속 돌아요. 오케이? 메인 이렇게 짜야 되기 때문에 인터럽트가 좀 까다롭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오성 학생 아니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럽트 서비스 벡터라는 걸 인터럽트 벡터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CPU가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본인은 하던 일을 하다 보면 인터럽트가 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뭐 x 더하기 y 뭐는 3 뭐 이거를 하고 여기선 이렇게 짜잖아요. 이거 하고 나서 체크하고 나서 더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체크하고 더하고 이렇게 돼요. 뭔가 그 디바이스 체크하는 거랑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그 비중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되게 웃긴 게 이거 체크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거 실행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 인터럽트에서는 얘는 무조건 도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해요. 여기 이제 여기 while 이거 저기 while 대신에 메인 함수 대신에 while문 이렇게 써줘 버리면 얘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하고 있다가
인터럽트가 걸리면 잠깐 멈추고 여기로 점프했다가 이거를 실행하고 그냥 다시 돌아와서 계속 하던 일을 멈춰요. 근데 이게 굉장히 순간이야, 순간. 금방, 되게 금방 갔다 와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터럽트를 쓸 때는 꼭 인터럽트를 꼭 써주세요. IO를 쓸 때 꼭 인터럽트를 써야 돼요. 알겠죠? 수학생.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을 장치를 달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특히 스위치하고 LED 달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내가 인풋, 아웃풋으로 입력을 준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디지털 회로 하잖아요. 입력 주면 뭐겠어? 뭘 주겠어? 5V 주겠죠, 5V. 그쵸? 여러분이 입력으로 5V를 주고 혹은 0V를 주고 하겠죠. 왜냐면 그렇잖아. 그치? 우리 디지털이니까. 그치? 아니면 뭐 하이 볼티지, 로우 볼티지겠지. 우리는 암이니까 5V가 아니라 3.3V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입력으로 하이 3.3V 혹은 로우 0V. 그러니까 난 불을 켰으면 좋겠어 라는 의사표현 입력을 줄 때는 3.3V 입력을 주고 난 지금 불 껐으면 좋겠어. 뭐 모터 동작을 멈췄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의사표현을 나 0, 로우 뭐 이렇게 주겠죠. 입력 스위치로 입력을 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여기 보면 이 슬라이드의 왼쪽에 보면 스위치 디지털 회로라고 있고 그 왼쪽에 스위치 달려 있고 5V 있죠. 지금 또 화면이 멈췄거든요. 잠깐만요. 내가 이거를 껐다가 다시 해서 됐죠? 이게 좀 미안하네.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자, 요걸 보세요. 여기서 내가 스위치를 ON을 하면 이게 붙는 거잖아요. 이렇게 붙겠죠? 여러분 이게 스위치가 이렇게 생기고 요 중간에 이 스프링 달려 있어요. 스프링 이렇게. 내가 이렇게 뚝 누르면 이렇게 붙어. 붙다가 내가 손을 딱 대면 스프링 때문에 평 하고 떨어져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푸시 버튼을 내가 스프링을 힘에 이기고 푸시한다. 푸시 버튼 스위치라고 불러요. 푸시 버튼. 자, 푸시 버튼을 해서 붙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요 밑에 삼각형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썼어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라운드죠? 0V란 얘기예요. 로우 볼티지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그라운드니까 0V겠지. 그러면 내가 버튼을 누르면 뭐가 돼요? 0이 입력이 된 거죠. 로우 볼티지가 입력이 된 거야. 마이크로프로세서 CPU 입장에서 이게 CPU야. 그러면 내가 버튼을 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누르면 ON을 하면 0V야. 그럼 내가 떼면 몇 볼트일까요? 모르겠지. 이 퀘스천 마크인 거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플로트 됐다고 해요. 플로트. 붕 떠 있어요. 몇 볼트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위험한 거야. 안 좋은 거야. 그쵸? 디지털 회로니까 0 아니면 5여야지. 0 아니면 3.3, 0 아니면 뭐 로우 아니면 하이 딱 정해줘야지. 애매하게 2점 몇? 이게 뭐지? 로우도 아니고 하이도 아니고 이게 뭐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혹은 밑에 걸 보세요. 밑에 회로. 내가 스위치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 경우에는 5V죠.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3.3이라고 써주는 게 훨씬 낫겠지? 아무튼 내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뭐가 돼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3.3V가 입력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떼면 오늘 누르면 3.3 오프하면 이것도 모르는 거야. 플로팅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간단해요. 저항 하나만 추가하면 돼. 저항 얼마짜리인지 그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적당한 그래서 딱 안 써 있어요. 여기 값 안 써 있잖아요. 저항에다. 여기 저항에다 숫자 안 써 있죠. 대충 적당한 저항을 달아주세요. 수십 킬로에서 수백 킬로 정도 달아주면 돼요. 뭐 2옴, 3옴 이런 거는 구하기도 어렵고요. 그거 달아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지.
그렇다고 막 메가옴, 기가옴, 뭐 기가옴도 구하기 어렵지. 메가옴 이런 거 달아도 별로 뭐 수십 수백 킬로 그냥 적당한 거 굴러다니는 거 아무거나 달면 돼요. 이렇게 달면 뭐가 될까요? ON을 하면 당연히 왼쪽 그림과 동일하죠. 이렇게 연결되니까 0V가 되고요. 오프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 오프를 하면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3.3V라고 하면 이쪽으로는 CPU는요. 전류를 전압이 아니라 전류를 거의 내보내거나 거의 받지 않아요. CPU는. 전압은 무조건 0 아니면 3.3이죠. 전류는 거의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류를 공급할 수가 없어. 별로.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적당히 쬐끔 있어요. 그 CPU마다 다 달라요. 스펙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시트를 봐야 돼요. 3.3V예요. 그러면 3.3V가 전류가 거의 안 흘러. 여러분, 우리 전압 강화 배웠죠? 회로 이론 때. 어떻게 배웠어요? 전압 강화 V는 저항 R 곱하기 전류 I라고 배웠죠. I가 되게 작다라고 했으니까 저항값이 또 굉장히 뭐 아무리 크더라도 전압 강화가 얼마겠어요? 거의 없어요. 0V, 뭐 거의 0. 몇 볼트? 뭐 이 정도일 거라고. 그러면 여기가 몇 볼트가 되겠어요? 거의 3.3V가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저항 너무 큰 거 쓰면 좀 그치? 안 좋겠지. V는 RI인데 전류가 I가 되게 작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R이 되게 커. 그러면 V는 IR이니까 전류가 작더라도 R이 크니까 어떻게 돼요? 전압 강화 V가 커서 여기가 3.3V인데 여기가 2V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애매한 전압이 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적당한 값을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적당한 값을 잡으세요. 이 저항을 달면 3.3V가 들어간다. 거의 3.3V가 들어간다. 얘도 ON이면 3.3V죠. 얘는 당연히 그냥 바로 연결되니까. 그리고 오프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연결돼서 거의 전류가 안 흐른다라고 했고 거기다 저항 R 곱해봐야 전압이 거의 0.1V 이런 정도니까 전압 강화가 여기가 0V고 그럼 여기가 뭐 전압 상승이겠지. 전압 상승해도 뭐 0.1V 거의 0V겠죠. 그래서 오프는 0V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저항은 뭐예요?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압을 3.3V로 끌어올리고 있죠. 애매했던 전압을 3.3V로 끌어올리고 있죠. 그래서 얘를 풀업 저항이라고 여기서 써있잖아 한글로. 풀업 저항이라고 써있고 여기 하단 밑에 쪽에 오른쪽에 있는 저 저항은 뭐예요? 평상시에 0V로 끌어내리고 있죠. 끌어내린다. 풀 다운 저항이라고 봐요. 알겠죠? 맞아요. 근영 학생 화면 또 멈췄어요. 이게 참 되게 아름다운 솔루션이었는데 이게 주말에 연습한 거거든. 주말에는 잘 됐거든요. 근데 이게 또 잘 안 되네. 또 막상 하니까. 오래 해서 그런가? 케이블이 안 좋은가? 애플 정품을 안 써서 그런가 봐. 자, 이게 이론의 끝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내가 그냥 화면 공유로 할게요. 알겠죠? 아이패드는 이제 집어넣고 화면 공유로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개요 거의 끝났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새로 공유. 자, 이제 봅시다. 자, 우리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할 거고요.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던 거예요. 요거 한번 뭐 저번에 한번 우리 자랑하면서 지금 우리가 우리 수업에 쓰고 있는 암이 대단한 거다. 대단한 거다. 저기 내일 모레 난 벌써 그런 거 다 체크하는데 9월 16일 새벽 3시인가요? 2시인가 애플에서 새로운 뭔가를 발표를 한대요. 그래서 지금 내가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9월 16일 수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그걸 봐야 되나? 안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고요. 내가 봐서는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내일 모레 수업할 때 내가 좋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첫 번째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암에서 애플에서 여기 표시를 해줘야지.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해줘야지. 애플에서 인텔을 버리고 암을 암을 지금 그냥 이렇게 쓰겠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죠. 요거가 지금 수요일 날 그래서 애플에서 맥 컴퓨터 새로운 컴퓨터를 발표를 할 거고 수요일 날 그 컴퓨터의 CPU는 인텔의 무슨 딩딩딩딩 그 인텔 CPU를 안 쓰고 암을 쓸 것 같다. 그거를 그 첫 작품을 수요일 날 새벽에 발표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면 뭐 애플의 새로운 스마트폰 아이폰 12죠. 아이폰 12 이제 나도 그거 사야 되는데 사야 돼요. 그거 혹은 아이패드 프로 무슨 새로운 버전이 나오거나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주 수요일에 새벽에 할 거다라고 했는데 뭐가 됐건 새로운 아이폰이 됐건 오성 학생 아까는 그렇게 한 거였어요. 아이패드 컴퓨터 연결해서 띄웠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조금 지금 내 맥이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내 집에서는 잘 됐거든요. 집에서 오히려 맥북 프로 노트북이랑 할 때는 또 잘 됐는데 지금 연구실에 있는 아이맥이랑 연결할 때는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것 같아요. 케이블 때문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케이블은 집에 있는 게 정품 케이블이거든요. 그거 갖고 와서 해볼게요. 계속 얘기할게요. 아이폰 12가 됐건 새로운 맥북 컴퓨터인데 암이 들어가 있건 뭐가 됐건 그 칩은 이게 왜 이렇게 계속 A12가 될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A14 A14 칩이 될 거래요. A14가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올 칩인데 이 칩의 성능이 지금 현존하는 인텔 그냥 우리가 이 10세대죠. 10th 제너레이션. 지금 인텔 10th 제너레이션 CPU보다 저전력에 더 컴퓨팅 파워 성능은 더 좋다라는 얘기를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제품이 나올 거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수요일 새벽에 그게 있으면 그거 발표하는 즉시 여러분 내가 진짜 핫하잖아요. 새벽에 나온 소식을 갖고 바로 수업에 쓰는 그 핫한 거를 내가 보여줄게요. 지금 저번에도 한번 소개했던 것처럼 이 암이 완전 지금 뜨고 지금 엄청 지금 신문에 맨날 나와요. 여러분 저기 무슨 연예 기사 보지 말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상한 뜻은 아니고 그거도 보지만 테크 정보 무슨 IT 이런 거 많이 보세요. 나중에 결국 여러분 면접 볼 거 아니야. 면접 볼 때 이거 반도체 회사 삼성이 뭐 하이닉스 이런 데도 갔는데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러면 메모리만 지금 물론 우리나라 메모리는 대세이긴 한데 삼성도 메모리만 갖고는 이제 앞으로 서바이벌하기 힘들다라는 걸 알아요. 그랬기 때문에 메모리하고 비메모리로 나누잖아요. 메모리는 여러분 알고 있는 우리 수업 시간에도 했었던 D램, 뭐 SRAM, D램, SD램, 뭐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그걸 이용한 SSD 요거고요. 그거는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어요. 전 세계 거의 뭐 D램은 70% 가까이 갖고 있고 플래시 메모리도 굉장히 많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아직 뭐 7, 80%는 아닌 것 같고 꽤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기술력 진입 장벽이 그렇게 아직은 높진 않아요. 물론 삼성이나 SK가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특히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그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있잖아요. TV도 마찬가지였고 TV가 LED가 잡혀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LG는 그 올레드를 얼른 갖고요. 기존에 갖고 있던 LED TV 라인은 어떻게 했어요? 중국에 팔았어요. LED는 벌써 이제 중국으로 다 거의 넘어갔어요. 세계 1위 지금 LED 시장에서 1위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상위권 다 합치면 중국이 거의 꽉 잡고 있어요. 벌써 LED TV는.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TV 다 대부분 LED일걸? 아직 올레드 못 샀잖아. 비싸서. 올레드 비싸요. 그래서 LG는 TV 쪽에서는 올레드로 넘어갔어요. 거기는 아직 중국에서 만드는 업체가 없거든. 일본도 마찬가지고. 올레드는 LG가 꽉 잡고 있어요. TV는 넘어갔고. 삼성은 어때요? LED에서 그냥 LED 갖고 안 되니까 LED를 업그레이드한 QLED로 넘어갔어요. 거기도. 근데 올레드로는 안 가고 QLED로 갔어요. 올레드는 LG가 꽉 잡고 있으니까. QLED라고 하는 걸로 갔다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LED를 업그레이드한 거긴 해, 솔직히.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국이 금방금방 쫓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일본 쫓아가듯이 우리도 일본 솔직히 쫓아갔었어. TV, 컴퓨터 다. 응?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앞서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항상 모든 게 추월당하고 추월되고 해요. 항상 그래요. 옛날 휴대폰도 나 삼성에서 휴대폰 만들었었거든요. 여러분. 삼성전자 여기서 수원 여기 여러분 보이는 건물 거기서 휴대폰 만들다 왔었어요. 내가 근무할 때는 삼성이 1등이 아니었어요. 노키아가 1등이었어. 그 다음에 모토로라랑 삼성이랑 싸우고 있었을 때 나는 입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휴대폰 시장에서 1등 하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뭐 노키아가 완전 뭐 점유율이 그때 막 40%? 50%였고 삼성이랑 뭐 모토로라가 20%, 10%이 정도였다고. 근데 노키아가 그냥 무너지잖아요. 한 번에 무너졌잖아요. 애플 때문에. 애플이 만들어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시대에 노키아가 적응을 못해서 노키아는 그냥 한 방에 나갔어요. 한 방에. 망하는데 5년도 안 걸렸어. 한 번에 갔어 그냥.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테크는 되게 빨리 변해요. 그래서 삼성이랑 SK도 그렇고 다 메모리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비메모리도 중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비메모리 쪽,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 비메모리 쪽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암이 비메모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존재라고 보면 돼요. 응? 비메모리에서는 상징이야. 그래서 이 암이라는 회사가 저번에 얘기한 대로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지금 일본 회사한테 영국 회사입니다. 암은 영국 회사입니다. 그 영국에 가서 암 본사에 가보면요 하드웨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컴퓨터 앞에서 디자인만 하고 있어요. 설계하는 회사예요. 설계. 암은 설계하는 회사예요. 칩을 직접 만들지 않아요. 애플이랑 비슷해요. 애플도 자기네 칩, 요 A14 칩 안 만들죠? 설계도만 만들어요. 설계도만 만들어서 어디다 보내요? TSMC인가요? 그 외주 업체에다 맡기죠? 그 만들어줘요. 삼성도 많이 만들어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업체, 설계하는 업체니까 얼마나 부가가치가 좋아. 앉아갖고 우아하게 설계도만 그리는데. 그치. 나머지 무슨 뭐 반도체 찍어내고 막 뭐 이상한 환경오염 시키는 이런 거는 다 딴 애들 시키는 거야. 다 대만 업체죠. TSMC랑 이런 그런 업체한테 중국 업체나 대만 업체한테 맡기고 한국 업체한테 맡기고 자기네들은 설계도만 만들어요. 암은 설계도만 만들어.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어 손정희 회장이 대표로 있는 소프트뱅크가 처음에 살 때 30조를 주고 샀어요. 5년 전인가? 그때 미쳤다고 했어 다. 너무 비싸게 산 거지. 하드웨어 하나도 없고 설계도만 그리는 회사야. 그러는 회사를 30조를 주고 샀어? 그때 30조면 삼성이 그때 당시에 몇 조였죠? 전체 삼성전자가 50조? 60조 정도 되는 회사였나요? 100조가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30조를 주고 샀으니 삼성은 막 반도체도 만들고 뭐 휴대폰도 만들고 막 이런 회사를 내비두고 그 설계도만 그리는 반도체 하나 그 설계도만 하는 회사를 30조를 샀다니 다 미쳤다고 그랬지. 근데 지금 소프트뱅크가 좀 어려워서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아서 팔려고 내놓는데 지금 몇 조에 팔려고 하는 줄 알아요? 신문에 떴죠. 40 몇 조에 지금 팔고 5년 만에. 와, 5년 만에 10몇 조. 장난 아니죠. 그냥 사고 파는데 10조 버는 거지. 지금 팔려고 했더니 누가 산다고 해요? 경쟁하고 있죠. 이 안 좋은 시기에도 서로 살려고. 그렇지 영철 학생. 신문을 그래. 영철 학생 같이 테크, IT 여러분은 정치도 봐야 되지만 경제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생활 무슨 뭐 연예 그 뉴스 카테고리 중에 이왕이면 IT
테크 요쪽을 좀 많이 봐주세요. 전자학과 학생이잖아요. 그쵸? 엔비디아가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엔비디아가 암을 사겠대요. 엔비디아는 그래픽 GPU에서는 강자죠. 최강자죠. GPU를 만들어요. 근데 CPU를 못 만들어요. CPU의 강자는 인텔하고 AMD야. 그치? 제3의 업체가 없어요. CPU는. 근데 암은 모바일 CPU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저 90%라고 화면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90%. 그런데 웃긴 게 모바일 CPU를 독점하고 있는 암이 우리 데스크탑 CPU라고 불리는 인텔과 AMD의 성능에 버금가게 얘가 점점 세진 거야. 근데 저번에 얘기한 대로 스마트폰 게임이 버벅거리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뭐 포트나이트나 펍지나 모바일로 재밌게 잘 놀고 있잖아요. 재밌게 잘 하잖아. 무슨 버벅대요? 별로 안 버벅된다고. 근데 막 데스크탑에서 그거 제대로 갖추려면 뭐 해야 돼요? 그래픽 카드 100만 원짜리 꼽아야지. 지금 이번에 3080 나왔죠? 대박 났지. 엔비디아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저 RTX 3080 발표하고 대박 났잖아요. 엄청 성능이 말도 안 되게 좋아. 699불인가요? 그러니까 700불짜리인데 성능이 말도 안 되게 좋아. 저기 몇 개월 전에 2080 Ti 거의 150만 원 정도 줘야 되는 카드보다 성능이 더 좋아. 70만 원짜리가 100 몇십만 원짜리보다 성능이 더 좋아. 그래갖고 지금 완전히 나도 지금 사고 싶어갖고 지금 줄 서고 있는데. 그 정도로 GPU 성능 막 해봐야 스마트폰 요만한 거. 근데 더 웃긴 거 스마트폰 요만한 걸로 그 화소수, 여러분 화면의 화소수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모니터보다 화소수가 훨씬 좋아. 그 모니터가 더 좋은 거야. 그쵸? 그리고 요즘 60프레임은 당연히 기본이고 요즘 120프레임짜리 스마트폰 나오기 시작했죠. 노트 10, 노트 20, 또 이제 120프레임이죠. 원 플러스도 지금 100프레임 넘어가고 있죠, 다. 응? 애플은 아직 60프레임에서 멈추고 있는데 좀 있으면 나온다는 게 지금 100프레임 넘어간대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화면 144 모니터 있는 친구 별로 없지? 그쵸? 주파수 말하는 거예요, 주파수. 근데 그 144Hz짜리 모니터는 1920, 1080짜리 해상도 좀 떨어지는 거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화소수가 훨씬 더 많은 게 많아. 여러분, 이 모니터보다 더 디테일하게 표현될 수 있어. 그리고 해상도도 아까 말한 주파수도 더 높은 것도 많아.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렇게 해서 몇 시간씩을 쓸 수 있어.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노트북으로 물론 펍지도 안 돌아요. 분명히 안 돌 거야. 안 도는데 돌리면 아답터 없으면 충전을 안 하면 한 30분도 못 버틸 거예요, 노트북. 1시간 버티면 그냥 배터리가 그냥 바로 방전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은 펍지 계속, 왜냐면 계속 게임 얘기하는 건 여러분 이해도 쉽지만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제일 일을 헤비하게 돌리는 게 게임이에요. 그거 돌려보세요, 스마트폰. 몇 시간씩도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성능도 좋아, 화면도 더 좋아, 배터리도 더 오래가. 그래서 암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애플도 아우 인텔 아우 아니야, 암으로 다 넘어갈 거라고 벌써 얘기했어요.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앞으로 2년 후에는 다 암으로 간다. 다는 아니고 참 대부분 암으로 간다. 아이폰 암이고 벌써 아이패드 암이고요. 그리고 남은 게 컴퓨터거든요. 컴퓨터 중에서도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년 후면 암으로 갈 거다라고 벌써 발표를 했습니다. 올 초에. 그래서 지금 성능을 비교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 표랑 요게 암칩이 얼마나 현존하는 지금 암칩. 이거 지금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이거 지금 나는 이거 쓴 지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거랑 맥북 프로 13인치 이게 200만 원 넘어요. 그거랑 이게 지금 90만 원짜리 아이패드 프로랑 CPU 성능이 보세요. 더 좋잖아, 아이패드가. 그치? 화면도 더 좋아. 아이패드 프로 지금 이거 120프레임이야. 120Hz야. 되게 화면이 부드럽잖아요. 터치도 되죠. 이거 하루 종일 가요, 충전하면. 너무 좋잖아. LTE도 되고 다 되고. 세상이 그렇다니까? 이것도 보세요. 이거는 이제 GPU 스코어죠, GPU. 아이패드에 GPU가 따로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장되어 있는 그 ARM 프로세서 내부에 있는 GPU 성능이 꽤 좋다는 얘기예요. 물론 컴퓨터 저기 따로 GPU 쓴 것보다는 떨어지긴 해요. 요거는 좀 약간 착시야. 그거는 조심하고요. 자, 애플만 그러냐. 이거 지금 갤럭시 20, 노트 20잖아요. 이게 새로 나온 거, 따끈따끈한 거. 그래서 나는 내가 이거 강의 자료 만들었을 때 이건 루머 자료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확실하게 된 거죠. 이 안에도 ARM Cortex A77 혹은 ARM Cortex A55가 들어있다. 들어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진짜 들어있던 거죠. 왜? 거기다가 대놓고 ARM이라고 안 써요. 얘네들은 뭐라고 쓰냐면 퀄컴 쓴다고 해야지. 퀄컴 865 플러스 썼죠? 업그레이드 된 거. 865가 아마 갤럭시 노트 10 아니야. 갤럭시 20에서 스냅드래곤 865를 썼을 거야. 퀄컴이라는 회사에 스냅드래곤 시리즈의 865 번호를 썼는데 그 안에 CPU는 이름은 크리오예요. 왜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퀄컴에서 스스로 만들었다. 자기네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크리오라고 이름 붙여놨는데 그 크리오의 핵심은 ARM 코어텍스인가? ARM의 코어텍스가 들어있는 ARM 회사의 코어텍스라는 그 CPU가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그거를 설계도만 받아서 아까 말했죠. ARM은 설계도만 만든다고. 그 설계도를 받아갖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네들 몇 가지 특허 기술을 좀 집어넣어서 크리오라고 만들고 그 크리오를 이용해서 모바일 폰용, 스마트폰용 스냅드래곤은 865라는 시리즈를 만든 거야. 만들어서 그 안에. 그러니까 스냅드래곤 안에 크리오가 들어있고 크리오 안에 ARM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RM이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알겠죠? ARM이 64비트야. ARM이 64비트. 그러니까 여러분 64비트 다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데스크탑이랑 솔직히 여러분 노트북보다 지금 여러분 쓰고 있는 아이폰이나 혹은 여기 갤럭시나 혹은 LG의 그 뭐 G 뭐 폰이 G인가? 뭐 아무튼 그거랑 성능이 차이가 없어요. 화면이 좀 작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비교한 거잖아요. 아이패드 프로랑 맥북 에어랑 가격은 당연히 얘가 더 싸죠. 반값일 거예요 아마. 갭도 안 돼요. 발열 시간 갭도 안 되고요. 사용 시간 갭도 안 되고 발열, 무게, 크기 모든 거에서 이 태블릿 ARM을 쓰고 있는 태블릿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세는 이제 ARM으로 갈 거다. 삼성도 만들었어 근데 얘기 안 했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 안 했는데 삼성도 이게 얼마 따끈따끈해 여러분. 작년 8월에 벌써 만들었어. 삼성도 갤럭시 북이라는 갤럭시 북 S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이거 이게 산 사람 없을 거야. 이게 퀄컴 칩 썼어요. 퀄컴에서 아까 저 퀄컴 스냅드래곤 865는 저게 뭐지? 저 스마트폰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노트북용으로 얘네들이 865 그 퀄컴에서 좀 만들었어. 그 크리오를 썼겠지? 그쵸? 그리고 어떻게 썼냐면 스냅드래곤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모델명이 8CX라고 하는 이런 CPU를 썼어요. 그쵸? 이걸 썼고 얘는 64비트 코어가 8개야. 옥타 코어니까 8개. 그런데 암칩이에요. 암칩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이 클락 스피드도 되게 괜찮죠. 2.84 괜찮고 메모리는 당연히 그냥 메모리고요. 스토리지 SD 카드도 있어. 노트북인데 슬롯이 있어. 아 원래 참 있구나. 맥에는 없거든. 그래서 그리고 배터리 보세요. 배터리가 핵심이죠. 노트북인데 몇 시간 써요? 23시간 쓴대요. 잠도 안 자고 23시간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얘기 뭐야? 노트북도 스마트폰처럼 한 번 충전해놓으면 이틀, 3일을 쓴다는 얘기잖아. 대박인 거지. 그리고 무게를 봐야 돼. 무게. 13인치인데 무게가 1kg가 안 나가요. 그 LG 그람이랑 거의 유사한 뭐 그 정도긴 한데 엄청 얇고 엄청 이뻐요. 여러분 나중에 요거 구글에 가서 요거 한번 쳐보세요. 이거 보면 진짜 나 이거는 매장 가서 봤거든요. 엄청 얇고 엄청 이뻐. 디자인도 이쁘고 너무 좋아. 터치도 돼요. 근데 이게 안 팔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건 안 팔려.
왜? 윈도우 10이 ARM 기반으로 안 만들었거든. 우리 저번에 리스크 시스크 했죠. 리스크 시스크 했었잖아 얘기. ARM은 리스크고 인텔 CPU는 시스크라고 그랬죠. 구조가 안 맞아요. 아직 윈도우 10 64가 64비트 윈도우 10이 아직은 ARM을 그렇게 풀리 지원을 안 하고요. 오피스도 지원 안 하고요. 잘 안 해요. 그래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그런데 그래서 얘가 2019년 8월에 시판을 했는데도 인기가 없어.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여러분은 못 봤을 거야. 왜? 기업 고객용이야. 여러분한테 안 팔아. 왜냐면 안 팔릴 걸 알거든. 서피스 프로 X라고 이것도 작년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나왔는데 이때도 3기가 여기는 이제 2.84기가였고 3기가 ARM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그래픽 프로세싱 파워가 2테라플롭이래. 굉장히 좋은 거야, 여러분. 되게 좋은 거예요. 인텔의 내장 그래픽 카드보다 좋을 거야, 아마. 이런 좋은 걸 만들었어. 이게 지금 거의 태블릿이죠. 이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면 거의 태블릿이잖아요. 태블릿에 아이패드처럼 이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저 키패드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이패드랑 거의 비슷하게 쓰는 거죠. 이것도 근데 잘 안 팔려. 왜? 여기 이제 얘네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네들 ARM 칩 프로세서 뭐라고 썼어? 이름 붙였지 자기네들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SQ1 뭐 이렇게 이름 붙였겠죠? 그런데 안 팔려요. 그래픽 카드도 이렇게 쓰고 아데노라고 써서 썼는데 안 팔렸어. 그게 왜 그래요? 아직 소프트웨어가 지원을 안 해. 그런데 애플은 왜 될까? 애플은 자기네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잖아요. 윈도우에 해당하는 맥OS도 만들고요. 기타 여러 가지도 만들고요. 그리고 벌써 올 초에 얘기했던 게 그거야. 앞으로 2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애플에다가 앱 같은 거 만들어서 팔 사람이냐, 맥용 앱이든 아이패드 아이폰용은 당연한 거고, 그거 만들 사람이면 ARM 기반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걸 선언한 거야, 올 봄에. 하드웨어를 그렇게 갈 테니까 소프트웨어를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라. 2년 시간을 줄게. 라고 올 봄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2년 후에 뭐가 되냐면 2년 후에 맥에서는 ARM으로 다 바꿔도 기존에 있던 게 모두 다 돌아요. 그럼 안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지금 요 윈도우에서 요 PC랑 요 PC는 너무 하드웨어 스펙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안 팔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사봐야 아래 한글이 돌지는 않아요. 아래 한글은 ARM에서 돌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 팔리지. 우리나라에서 팔 수가 없어요. 이거 두 개는. 한글이 안 돼. 아래 한글이 안 돼.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애플은 그거를 다 2년 시간을 줄 테니까 다 해라. 호환되게 해라. 하고 알짤없이 하거든요. 그러면 되죠. 그래서 2년 후가 되면 다 맥은 ARM으로 갈 거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거가 그 가능성을 딱 보는 순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이랑 되게 친해요. 오피스 다 ARM용 오피스 만들 거고요. 그거 만듦과 동시에 아래 한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래 한글이 대응을 할지 모르겠는데 안 돼도 괜찮아요. 버추얼 머신으로 돌리면 되고 그 중간에 어댑터가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되면 또 확 바뀌죠. 그래서 세상이 싹 바뀔 겁니다. ARM 프로세서는 영국 회사라고 그랬죠. 리스크 아키텍처예요. 32비트 또는 64비트고요. 여러분 우리는 실습을 32비트로 할 겁니다. 64비트는 우리 실습용으로는 너무 파워풀하고요. 비싸고 그래서 32비트 쓸 거예요. 우리는 32비트 씁니다. 그 다음에 ARM 프로세서는 현재는 주로 휴대폰에 많이 써요. 거의 95%? 99%? 거의 그 정도 쓰고 있고 98%네요. 밑에 있는데 휴대폰의 98%가 ARM 프로세서 씁니다. 그리고 태블릿도 다 98 거의 98%죠. 인텔에 쓰는 것도 있어.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그 태블릿은 인텔 칩 쓰죠. 그래서 안 팔리잖아. 그리고 뭐 MP3 플레이어,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거에도 많이 쓰고요. 여러분 ARM 쓰는 거 주위에 많습니다,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ARM 프로세서 많이 씁니다. 테슬라의 ARM 프로세서 내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 무인 자동차에 자율주행 기능 있죠? 그거 쓰는 보드가
ARM 프로세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그렇고요. 자, 처음에 ARM은요. 처음에 1980 몇 년도에 만들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ARM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에이콘 아르키메데스, 에이콘이라고 해서 이때는 이제 ARM이라는 회사 이름도 없었죠. 그냥 그 리스크 프로세서죠. 8비트 리스크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시판을 했는데 그걸 갖고 컴퓨터를 처음에 만들어 봤어요. 그때 이제 만드는데 안 팔렸겠지. 그리고 애플 컴퓨터가 옛날에 ARM으로 만들었었어. 옛날 애플 진짜 옛날 애플 컴퓨터 있거든요. 여기 삼각형으로 된 게 있어요. 이렇게 나도 이거 사고 싶어 했거든. 이런 식으로 된 컴퓨터 있었어. 이렇게 생겨서 이거 나중에 사진 있으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가 여기 붙어 있었어요. 이게 기울어지고 이렇게 돼 있었어. 모니터 위에 사서 이제 얹혀야 되죠. 모니터 붙어 있기도 했었다 참. 그게 애플 컴퓨터였고요. 그게 이제 1980년도, 90년도 요때 나왔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에이콘 그 컴퓨터가 리스크 PC ARM6 기반의 뭐 610 프로세서 나도 본 적은 없어요. 이건 이제 쓰고 있다가 현재는 ARM의 그 코어를 이제 ARM 예전에 숫자로 갔죠. ARM6, ARM7, 뭐 ARM8, ARM10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코어텍스라고 그냥 통칭을 해요. ARM 코어텍스라고 불러요. 여기 아까 철자 있었죠. 코어텍스. 어디 있었죠? 여기 요겁니다. 요 철자. 요 철자 따라서 코어텍스 코어텍스. 콜텍스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뭐 엄청 많이 쓰죠. 모든 전자회사는 다 ARM을 쓴다라고 보면 돼요. 몸한테 다 들어가니까. 대신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데 들어가요. 그래서 안 쓰는 줄 아는데 굉장히 많이 씁니다. ARM은 ARM 1부터 ARM 17까지 있었어요. 나도 몰랐네.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그렇죠? 다 32비트고요. 두 자리 숫줄은 이제 어느 순간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ARM 어느 순간은 이제 한 자리로 가다가 어느 순간 두 자리로 가기 시작했어요. 두 자리로 가는 애들은 조금 고사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고사양. 이쪽 위쪽으로 가면 이제 고사양이고요. 이 밑에 쪽으로 가면 저사양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라인업이 달라요. 제품의 라인업이 달라요. 이렇게 마치 자동차 회사에 보면 SUV 라인업이 있고 자동차 라인업이 있고 상용차, 그러니까 트럭이라고 보면 상용차 라인업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대세가 SUV죠. 전 세계적으로 SUV가 인기가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라인업이 이렇게 쭉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 위에 라인업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즉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태블릿, 스마트폰, 이제 컴퓨터도 요런 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저기 A77, 콜텍스 A77이나 콜텍스 A55 쓴다라고 했죠. 그게 여기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라인업. 리얼타임 프로세서를 여러분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그 산업용으로 많이 써요. 리얼타임이라는 거는 실시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때 일의 순서를 여러 개를 돌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맞춰 갖고 딱딱딱딱 맞춰 갖고 할 때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 용이에요. 그래서 리얼타임 프로세서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실습하는 건 마이크로 컨트롤러 라인업이에요. 그러니까 라인업이 3개 있어요. ARM이 어플리케이션 라인업, 리얼타임 라인업, 마이크로 프로세서 라인업.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라인업의 앞자 M, 리얼타임의 R, 어플리케이션의 A. 그래서 라인업이 A, R, M 그렇게 나눕니다. 알겠죠? 여러분 오늘 좀 설명하는 얘기가 많았어요. 이거 뭐 재밌는 얘기죠. 여러분 참 오늘 수업은 끝났고요. 이렇게 하고 끝내고 여러분 저기 그거 했지? 그 유튜브에 내가 저번 주 수업했던 거 다 올렸어요. 유튜브에 보세요. 오늘 강의도 다 올릴 건데 내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아이패드로 하고 뭐 했던 이유가 좀 뭔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 퀄리티를 올리려고 하거든요. 이번 주에 아마 여러분 유튜브 영상 보면 놀랄 거야. 퀄리티가 확 좋아졌을 거야. 웬만한 유튜버만큼 좋아졌을 거야. 자, 수요일 날 봅시다.